서미스터는 서멀 레지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멀 레지스터. 서멀 온도를 가지고 저항값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미스터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온도계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특성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하는 저항입니다. 저항. 이게 레지스터죠. 레지스터 저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저항값이 이 고정된 이런 저항값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변 저항이죠. 가변 저항. 이와 같은 표시를 하죠. 저항값이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원인이 뭐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NTC하고 PTC 두 가지가 있는데요. NTC는 네가티브 템퍼러처 코에피션트를 갖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즉 온도값에 따라서 저항값이 감소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PTC는 파지티브 템퍼러처 코에피션트 서비스입니다. 온도값에 따라 저항값이 증가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즉 이건 뭐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반대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NTC 타입입니다. NTC 타입. NTC 타입의 서비스가 많이 사용됩니다. 즉 온도값이 올라가면은 저항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감소하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온도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온도를 측정하죠. 즉 뭐냐면은 어떤 물체나 이 어떤 그 공간의 온도는 이 온도에 의해서 이 저항값이 변하게 되고요. 이 저항값이 변하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변하고 이 저항값을 측정을 해서 다시 온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저항값을 온도로 바꿔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런 스타일라트 그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 저항값을 온도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결국 온도 위에서 저항이 바뀌어지고 이 저항값을 온도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이 저항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전압을 측정해서 저항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미스터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패스, 즉 온도 위에서 저항이 변하고 이 저항된 저항값이 변화된 저항값을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온도로 변하는 이 두 가지 스텝을 밟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센서들이요. 어떤 물리량을 이렇게, 전기량을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 이런 것들 센서 또는 뭐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량을 갖다가, 여기는 지금 온도죠. 온도를 전압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에는 반드시 에러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 디바이스들의 품질 차이, 그다음에 디바이스를 측정하는 환경,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아요. 막 값이 변하는 거죠. 또는 값의 편차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갭이.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이런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원래 내가 측정하는 온도가 10도였는데 이걸 저항값을 측정하고 이 스타인하이트 방식을 사용해서 다시 온도를 변환해 봤더니 정확하게 10도가 12도로 계산이 되더라. 그건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러면은 10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1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된 값에서 마이너스 2를 해서 맞춰주는 이런 작업을 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이런 디바이스를 다룰 때는 항상 이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측값과 이런 계산값의 차이를 보상해주는 이런 작업을 전부 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실습에 사용하는 서비스는요, NTC 10K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휴대 디바이스인데요. 여러분들 키트를 보면은 이 디바이스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전체 케이스 안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케이스 있죠?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그 중에 한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하고 섞여 있는데 이걸 찾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사이즈가 한 2mm, 뭐 2mm에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발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게 온도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현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 그, 이 디바이스를 직접적으로 이 발열체나 아니면은 측정하고자 하는 공간에다 이렇게 노출시켜서 측정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틸 파이프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 와이어로 그쭉 뽑아서 이렇게 두 개 라인을 뽑아서 이걸 양끝 온도를 측정하는 이런 디바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디바이스는 이와 같은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자의 그 스펙, 그러니까 사양을 보면 이와 같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템퍼러처 레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디바이스가 측정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55도에서 플러스 125도까지 측정한다. 이 정도 알면 되시고요. 그러면 레지스턴스가 10K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25도씩 때 한 10K 정도가 되는 걸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톨러런스 오차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온도 측정할 때 아주 세밀하게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를 쓰는 것은 좀 무리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5초이기 때문에 5%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템퍼러처 레인지는 두 번이나 적혀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는 NTC 타입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할 때 스타이너트 말고 그 베타 모델이 있거든요. 베타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코에피션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요즘에 많이 하는 로아스는 이 제품이 그 환경 규제죠. 이게 로아스라는 게 이 환경 규제에 규제를 갖다 준수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모 전력이 0.5와트 정도 이렇게 된다. 이런 타입의 그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죠. 이 스타인하트 방정식을 좀 들여다보면요. 스타인하트 방정식은 딴 거 없습니다. 레지스턴스하고 템퍼러처 관계를 수식화한 겁니다. 즉, 요 R이, 레지스턴스고요. 레지스턴스고, 그 다음에 이 온도, 템퍼러처죠. 온도 값이. 이 템퍼러처는 셀시우스나 페르나이트가 아니라 켈빈 온도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로가리즘이 있고요. 자연 로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A, B, C라는 세 개의 코에피션트입니다. 세 개의 코에피션트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측정한 저항값을 이 수식에다가 대입하면은 그때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A, B, C 세 개의 코에피션트 상수값이 주어지고 내가 이런 서미스터의 저항값을 현재 저항값을 알면은 내가 온도값을 이 수식을 사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온도는 켈빈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켈빈 온도이기 때문에 셀시어스랄지 그다음 페르나이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수식은 이와 같이 켈빈 온도에서 마이너스 123.15로 할지 459.76을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서미스트에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 세 개가 중요하죠. 이 세 개의 파라미터는 내가 다른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 형태로부터 얻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이게 간단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세 개의 코에피션트 상수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건데요. 서비스 칼큘레이터라고 이렇게 이걸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실험값, 실제로 온도, 내가 알고 있는 온도의 정확값을 측정합니다. 서미스터에. 이 서미스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10도에 놨을 때 정확값이 얼마인지, R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고, 20도일 때, 예를 들어서 20도일 때 정확값이 얼마인지, 또는 30도일 때 얼마인지, 이 정도 세 개의 그 알려진 온도값에 대해서 그때의 정확값을 측정한 다음에 이 세 개의 정확값을 이 세 개의 페어를 이 웹사이트에 입력하면은 그때 ABC 즉
요 A, B, C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코에피션트가 3개니까 값 3개를 넣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 군데의 온도, 여기 이 경우는 5도, 25도, 45도를 상황을 만들고 이때 각각에 대해서 온도, 그러니까 저희 저항값을 측정하는 게 됩니다. 그거 2.5K, 10K, 그다음에 4K 온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면요. 저항값이 측정은 이 수식을 여기에 입력하게 되면은 이 웹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ABC 값을 계산해 줍니다. 이와 같은 코에피션트를 계산해 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사용할 준비가 되겠죠. ABC 코에피션트를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알아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커브가 이와 같은 그 서미스텍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 개의 실질값을 가지고 이 커브를 좀 알아내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 코에피션트 값을 알아내는 거죠. 이것은 정확한 값이라기보다는 실험적인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소수점 이하자수 상당히 많죠. 아주 세밀한 정도의 측정 값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게 정확하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사용하는 온도 이게 여러분들이 10도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실제로 10.1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5도, 25도, 45도 세 개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세 개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온도가 정확하게 5.0도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5.1도, 뭐 4.9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온도를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항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K라고 25K 오음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25K면 24.99도 될 수도 있고 이렇죠. 즉 측정값의 오차라는 게 반영이 돼요. 따라서 이 수식에서 수식을 전환하는 이 과정은 정확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 코에피션트 값에 약간의 오차가 질 수가 있죠. 그죠? 약간의 조그마한 오차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만은 그러지만은 그쪽으로 이런 사이트의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들 ABC 세 개의 코에피션트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서미스트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브레드보드상에 서미스터하고 그다음에 저항을 연결합니다. 서미스터는 NTC 10K 이걸 쓰고요. 그다음에 저항값은 10K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 저항값은 여기에 10K하고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초 전기전자 시스템에서 볼테이지 디바이더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때 했을 때 이 정확값이 R1하고 R2 값이 이게 같을 경우에는 이 중간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기서까지 걸리는 전압, 이게 VCC 값이죠. 그거에 딱 반전이 되겠죠. 2분의 VCC 값이 돼요.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 저항값하고 이 저항값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시. 근데 어쨌든 이 회로를 잘 들여다보면은 먼저 빨간 라인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VC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검은 라인은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라인은 전원, 이거 그라운드. 그래서 뭐 전원부터 그리면은 여기 있죠. 전원이 들어가서 서미스터를 한쪽을 연결하고요. 한쪽 연결하죠. 그 다음에 반대쪽이 여기 저항에 연결되어 있죠. 그럼 반대쪽 이쪽이 저항에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쪽 부분이 서미스터의 한쪽 끝하고 저항하고 그다음에 파란 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파란 데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H로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이 H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서미스터, 이게 저항, 이게 10K짜리 저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항의 한 끝이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로도는 이렇게 부품 배치하고 배선은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회로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A0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인풋이거든요. 아날로그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328 칩은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오면은
ADC를 거쳐서요. 10빗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 아날로그 신호가 막 이렇게 변했을 때, 변화된, 이 변화하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ADC를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로 바꾸는데, 이때 디지털 표현하는 비트 수가 10빗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사인드 인티저라고 보니까 0에서부터 1023까지 숫자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풋이 이와 같이 막 변한다고 했을 때 인풋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이 사이가 최소일 때 0, 최대값이 1023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10빛으로, 디지털로. 이게 이제 ADC의 역할이니까.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 인풋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에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이걸 알아내는 식은 볼테이지 디바이더. 요 수식을 사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볼테이지 디바이더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냈을 때 이 중간에 얘가 얼마냐, 몇 볼트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게 R1이고 R2라고 하면은 이게 VCC고 그러면은 그죠? I는 먼저 여기 쭉 전류 흘러가는 I를 먼저 구해야겠죠. I는 R분의 V죠. 정값은 얼마죠? 이 시리얼이니까 R1, R2가 더하겠죠. R1, R2. 그 다음에 VCC.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가 I니까 I는 안쪽에 V는 IR이고 I가 얼마? 2I였죠. 그 다음에 정확값을 R2가 되겠죠. I에다가 R2가 되는 거고, R2가 되는 거고, 이 전류는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R2 곱하기 R1 플러스 R2 곱하기 VC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은 이 VCC가 인풋 정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VCC가 V인으로 보고 이게 이제 Vout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V니까 이거하고 얘하고 자리 바꾼만 하는 거죠. 그래서 V인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R2가 되어야겠죠. 여기가 R2니까. 그죠? R2가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는요, 실제로 인풋 때는 이 볼테이지를 이 저항의 분모에다는 더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저항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나오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거꾸로 R1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R2가 아니라 R1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볼테이지 디바이더에서 볼테이지가 어퍼나 업이나 다운에 있는 레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수식을 다시 전개하면은 이와 같이 간략화될 수가 있어요. 즉, 여기는 Vout 관점에서 봤지만 이것은 R2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기에 제가 회로를 그려놓은 게 실제로 이거에 대한 그 등가 회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그린 거 이거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R1이고 이게 R2라고 했을 때 실제로 R2 이거의 정값은 R1 곱하기 V인, VCC가 되겠죠. VCC가 되겠죠. 여기다 그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출력전압 마이너스 1. 이게 이 수식을 사용하면은 이 정값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측정값이죠. 여기 얘는 내가 실제로 Vout에서 측정값이에요. 이 측정값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얘의 저항이 얼마냐 하는 거죠. 저항값은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거 샘플 코드를 안 알기 전에 이런 거 함수를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함수 이름이 뭐냐면 아날로그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드는 배웠죠? 디지털 리드는 배웠어요. 디지털 리드는 일반적으로 GPIO, General Purpose IO, 디지털 IO에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IO라고 표현하죠. 디지털 IO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핀모드라는 함수를 써서 인풋이나 아웃풋으로 설정한 다음에 읽게 되죠. 일반적으로 핀모드에서 A라는 핀, 3번 핀을 인풋으로 설정해 놓고, 그죠?
디지털 리드, 그 3번 핀에 데이터를 리드를 하는 값을 가지고 이게 변수, 인티저 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읽은 값에다 어사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은 디지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아날로그 리드라는 것은 뭐냐? 아까 설명한 대로, 그거 똑같습니다. 아날로그 리드는 A0에서, 우노 같은 경우는 A5까지 6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ADC를 거쳐서, 여기 값이, 디지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10b짜리 디지털 값이 나오는 이걸 갖다가 그 아날로그 리드라고 합니다. 그 아날로그 리드는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서 내부에 있는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값을, 10별 디지털 값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리드는 이게 없죠. 그냥 디지털 리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리드, 디지털 핀, 1번 핀에 대해서 이게 쭉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기에 그냥 읽는 겁니다. 한 빗, 한 빗, 한 빗. 원빗이죠. 한 빗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있는 걸 갖다 플립플라그는 뭐 레치가 되겠죠. 그 값을 읽는 거죠. 근데 얘는 달라요. 여기는 아무런 디바이스, 컨버터라는 디바이스가 없는데 얘는 아날로그 값을 컨버팅해서 디지털로 바꾸는데 얘는 1빗 그 데이터 그대로 가는데 얘는 신호선 하나 아날로그 값이 이 10빗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리드입니다. 디스크립션을 보면 설명은 지정한 아날로그 핀의 입력된 신호를 ADC를 통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 이 얘기는 디지털 아날로그 핀에 입력된 신호가 0에서 VCC까지 3V냐, 3.3V냐 5V에 따라 이 VCC 값이 달라지겠지만 0에서 VCC 값이, 즉 아날로그 값이 가장 작을 때는 0V고 가장 클 때는 최대 VCC 볼트까지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최대값이 넘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데 디지털 값의 최소 값은 0000 0000 10bit이니까 00 이렇게 되고 최대 값은 1111 1111 그다음 111 이렇게 10bit 값이 되겠죠. 이 값이 1023이고 이게 0 값이죠. 아날로그로 막 변하는 값이 이와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레인지의 민맥스 값이 미니멈 값하고 최대값, 최소값하고 태소값이 각 0V VCC고 디지털적으로는 0에서 1023으로 바뀐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핀 번호, 이 핀에다가 이 파라미터를, 핀이라는 파라미터에다가 내가 읽을 아날로그 핀 번호를 저장하는데요. 지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H1에서 A5,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A0, 1, 2, 3, 4, 5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고요. 뭐 A0라고 표현하지 않고 0, 1, 2, 3, 4, 5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메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개의 그 아날로그 핀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오너에서는 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리턴되는 반환값은 지정한 핀의 전압 레벨을 0에서 1023 범위로 표현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아이오, 이거 좀 땡겨졌네요. 아날로그 핀 번호를 아날로그 핀이라는 변수에다가 A3를 이렇게 할당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읽은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고요. 이건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리얼.begin 해서 9600bps의 시리얼 모니터를 세팅한 다음에 아날로그 리더에서 이 아날로그 핀값 이렇게 어사인 되겠죠. 그럼 결국 A3 값이 어사인 되죠. 즉 A3 값을 통해서 A3 핀을 통해서 들어오는 값을 아날로그 리드 ADC를 컨버전 한 다음에 10bit의 데이터를 밸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인티저 타입은 그때 얘기했죠. 인티저 별 이렇게 돼 있으면 인티저 타입의 사이즈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 즉 16bit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16bit에다가 10bit의 ADC 컨버전 결과값을 저장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 되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A3라는 핀에 여기 A3라는 핀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막 이런 신호들을 읽어서
이렇게 그냥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로 서미스터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서미스터 핀을 0번으로 하고요. 그럼 이거 A0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출력 전압. 아까 서미스터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R1이고, 이게 서미스터고, 이렇게 돼. 이게 이트 나오는 전압이 V5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되고요. 이 R1 값이 10K고요. 그다음에 로그 R2, R2, T, TC, TF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값들이죠. 그다음에 C1, C2, C3가 스타인하트 방정식의 A, B, C에 해당돼요. 이 세 개의 변수를 저는 컨트롤 C에서 찾아온 거죠. 그냥 이 값들을 내가 이 코드, 이 사이트에서 제가 카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A, B, C 세 개의 코에피션트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죠. 첫 번째 작업은 시리얼 모니터를 9600bps로 해서 시리얼 모니터 상에 내가 측정한 값을 이렇게 찍어주는, 쭉쭉쭉쭉 찍어주는 목적으로 이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 루프에서 이렇게 돌죠. 여기서 보면은 딜레이 함수가 500이니까 500ms죠. 500ms를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는 이 전체 루틴을 사실은 500ms 단위로 수행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내가 온도 센싱을 500ms, 즉 0.5초당 한 번씩 측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되는 시간도 감안해야 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는 감안할 필요가 없고, 그냥 초당 두 번의 온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에 0.5초당 숫자 하나씩 찍히게 되겠죠. 네. 메인 함수는 이겁니다. 아날로그 리드 이렇게 해요. 아날로그 리드 즉 서멀핀 이거 제로죠. 즉 328에 A0 이 핀에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서 이 내부에서 ADC를 거치는 10빗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냐? V5라는 이런 변수에 저장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 얘기하는 이 수식을 사용해서 R2값, 이때 정확값, 서미스트의 정확값을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 출력된 전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맥시멈 값이 1023이 되겠죠. 네. 아까 얘기했 수식에서 이게 V-in하고 V-out이죠. 이게 VCC에 해당되니까 VCC는 실제로 1023이다. 가장 높은 전압이고, 네, V-out은 내가 직접 측정한 전압값이죠. 그렇게 해서 R2 값을, 즉 이때 이게 R2가 서비스트의 R2니까요. 이때 정확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 정확값이 R2고요. 이 R2 값을 알아냈으니까 이 정값을 알아냈으니까 이 수식을 적용해서 그때의 온도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온도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로그 R2는 로그의 R2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용 로그입니다. 내추럴 로그 로가리즘의 함수고 지수가 2인 거죠. 익스포넨셜 함수 사용하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하는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콘스탄트죠. 이 콘스탄트를 베이스로 해서 이 로그 값이 계산되고, 이 수식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 수식을 계산하는 이 t가 켈빈 온도죠. 켈빈 온도. 이 켈빈 온도를 셀시어스 온도로 바꿔주고, 그다음 페르나이트 온도로 바꿔주고, 이 두 가지 과정을 합니다. 바꿔준 다음에 출력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셀시어스만 이것만 출력하는 게 되죠. 이 과정을 딜레이 0.5초의 딜레이로 계속 로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 온도를 측정하는, 샘플링하는 이 함수는 얘가 되고, 그 샘플링된 결과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온도값을 알아내는 루틴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제 캘리브레이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제로 온도값이 막 출력이 되겠죠. 13도, 뭐 14도, 15도, 뭐 14, 3도,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온도가 실제로 온도계로 쟀을 때 이 온도하고 다를 수가 있죠. 내가 13도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온도계에 내가 뭐 그 정확한 온도계가 될지 어떻게 모르겠죠. 내가 사용하는 온도가 이게 10도예요. 여기는 10도인데 이게 내가 13도로 계산했으면 마이너스 3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3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온도 특성이 리니어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본이어다. 즉 온도에 따라서 템퍼러처에 대해서 저항값이 리니어하게 변한다. 얘기는 이게 1도이면은 요 저항값이 1이고 뭐 2도이면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니어하게 바뀌는 경우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는 이게 이건 물리 시스템이 완벽한 물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틀은 이와 같이 우상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커브가 이와 같이 이렇게 꺾여질 수가 있죠. 즉 정확하게 이런 리니어 라인이 되지 않고 이런 오차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오차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도계를 측정해 보면 이런 커브가 나오는데 이런 커브가 나올 때는 각각의 이렇게 온도의 범위를 나눠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온도 차이가 얼마니까 몇을 빼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이거 다 컴펜세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완벽하게 이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커브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은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뭐 빼주든지 더하든지 빼주든지 더하든지 빼면은 얼마 양을 돼야 돼. 이만큼 빼두든지 뭐 이만큼 빼두든지 이걸 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정확한 온도계를 사용해서 이런 식의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273.15가 아니라 272.15가 될 수도 있고 27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 온도를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서 까지 루틴은 동일해요. 다만 여기서 계산한 마지막에 TC를 계산했다면 예를 들면 TCC 뭐 가령 TCC는 컴펜세이트 셀시어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서 계산한 TC 값에다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넣고 빼고 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때는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런 뭐 스타이너트 방정식을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실제 온도계로 측정한 값하고 실측 값하고 이 실험 값하고 차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이 온도계는 상당히 정확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오차는 포함하게 되고 온도가 정확하지가 않죠. 이런 아날로그 디바이스들, 특히 센서 쪽은요, 이 컴펜세이션 또는 그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수예요, 필수. 어떻게 이 물리 시스템에서 오는 이 변동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하게 잡아주느냐, 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많이 해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이런 서미스터 디바이스는 뭐 실제로 온도 커브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이고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뭐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저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 뭐 이 그림이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컴펜세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매 온도마다 온도를 몇 도씩 차이가 날 거냐. 지금의 30도일 때는 지금 내가 실험하고 있는 30도일 때는 이렇게 커브가 나타났는데 25도일 경우에는 커브가 조금 더 준다든지 온도에 의한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온도계를 만든다는 게 이런 디바이스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온도 측정기 보면은 뭐 레이저를 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뭐, 만약에 정확한 정말 온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가의 온도계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초보적인 단계에서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이걸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중요한 것은 가령 10도, 11도, 12도 이 값이 아니라 온도가 전체가 0도에서 100도까지 있을 때, 뭐, 차갑다, 그 다음에 따뜻하다, 뜨겁다, 이런 식으로 3등분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런 서미스트 같은 건 굉장히 훌륭하죠. 이 레인지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정확하게 측정값을 하는 경우에는 좀 오차가 심하고 복잡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 단계에서 상중하로 한다거나 상중하로 한다면 높은 온도, 적당한 온도, 낮은 온도 이렇게 세 개로 한다고 하면 이런 서미스터들은 충분한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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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